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안내 드렸죠. 장 보러 갈까요?라는 주제로 그 시장 말고 우리 장 보러 갈까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장 관리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또 정보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 이건 다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행복 호르몬도 좋아지고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한번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변비 혹은 좀 변비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변 볼 때 스무스하게 안 나오고 아랫배 힘을 빡빡 줘야지 나온다. 끙끙대면서. 자, 두 번째, 변이 좀 단단한 편이다. 그러니까 단단한 덩어리의 변을 좀 자주 본다. 자, 세 번째, 반대로 항상 묽은 변을 본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변비는 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변비라고 생각도 하세요. 근데 변은 나오는데 너무 묽어도 변비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게 무슨 변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필드에서 만나보면 종종 있어요. 세 번째, 변을 보고 났는데도 찝찝한 거예요. 계속 뭐가 이게 더부룩하고 그런 경우 없어야 되는데 좀 더럽나? 저는 변을 보고 뒤처리를 하고 일어났는데 다시 본 적 많아요. 저만 그런 경우 있나? 그러니까 뒤처리를 다 했는데 또 이게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종종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배변할 때 항문이 막혀가지고 잘 배출이, 그러니까 막 꽉 막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든지, 혹은 이거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변을 보기 위해 손으로 변을 파내거나 누르는 등의 외부 관장이라죠. 관장. 유리미터님 인상 좀 피시고. 흔히 말하는 관장이 관장. 제가 지금 저는 요런 소비자들은 봤어요. 묽은 변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좀 단단한 덩어리인데 염소똥처럼 그렇게 보시는 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디톡스를 해서 많이 이제 완전 개선이 된 분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분을 제가 이제 만나러 가요. 다음 주에. 제가 소개받은 분이 비대 그 물 쏘는 거 있잖아요. 물 쫙 쏴야지 변이 나온대요. 안 그러면 변이 안 나온대. 자,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대요. 저도 이제 이런 사례는 처음 접해봤는데, 그리고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이하이다. 이 정도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똥독이 찰 거예요. 일주일에 2회 이하이면. 이랬는데 똥독 안 차봤죠? 저는 경험 있어요. 저는 한 일주일 동안 못 봐본 적 있거든요. 사람 미칩니다. 열이 올라오고 새벽에 있잖아요. 잠 못 자요. 아무리 피곤해서 잠을 못 자요. 이 정도면 진짜 똥도 오릅니다. 똥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거, 물을 대부분 적게 마셔요. 변비 있으신 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증상 중에, 자, 채팅창 아기들 변 막히면, 그쵸. 애들 또 그 관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애기들은 특히 이제 말을 못하고 이런 영유아들은 표현을 못하니까 막 울기만 하니까 이제 빗선이 영선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애들은 관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위에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변비이거나 혹은 변비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이제 녹화한 거를 유튜브에 계속 올리잖아요. 소비자분들하고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변비 체크는 이렇게 해봤어요. 장 상태는 어떨까? 장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변을 이틀에 한 번 정도 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혹자는 먹은 만큼 배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건강 그걸 봤더니 보통 소화되고 나가는데 한 24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되는 거죠. 3번까지는 안 봐도 되는데. 자, 변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 앉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도 좀 생활 습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이 건강하고 변비가 없는데도 또 들어가서 신문이나 뭘 보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습관하다 보면 장 건강도 안 좋아지고 변비도 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도 이제 뒤에 또 생활 습관 쪽에서 좀 설명을 안내를 드릴 텐데, 이런 건 가능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자, 쾌변을 본 적, 쾌변이 뭔지 모른다. 그 어찌 보면 얘랑 비슷하죠. 맨날 잔변감도 있고 폐색감도 있고 막. 그난 쾌변 본 지가 몇십 년 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만성변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설사 또는 무름변을 되게 자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확률이 높아요. 계속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변에 종종 피가 묻어 나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본다고 돼 있죠. 변을 본다, 본다, 응? 여기도 본다. 보셔야 돼요. 변은 다 하고 나서 내 변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애들 것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장이 어떤지를 내가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따님이 고등학생인데 대장암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변에 계속 피가 묻었는데 안 봐서 계속 안 본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보셔야 된다고. 뭐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도 가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유 없이 복통이 가끔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경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변이 유난히 어둡다, 선홍색, 더럽다고 안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변 색깔이 어떤지.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색 변을 보면 좋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안 보니까 모른다는. 그러니까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운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좀 충분히 흘릴 만큼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항상 앉아있는 분들 계시죠? 앉아있거나 항상 바닥이랑 붙어 있고 침대랑 붙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직장인은 또 이렇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지치니까 또 집에 와서 바닥이랑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나오네요.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이 당기거나 변이 보고 싶다. 또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채소, 야채, 과일보다 고기를 단짠단짠한 음식을 좋아한다. 배에서 꾸르륵꾸르륵 소리가 난다. 방귀 냄새, 악취가 되게 심하다. 자, 이거 한 열 몇 개 되는데 사실 방귀 냄새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바쁘고 이러다 보면 마려울 때 리더님들 왜그 방귀 중에서 똥방귀 있다죠. 똥방귀. 냄새 장난 아닌 똥방귀. 그게 언제 그렇게 지독하냐면 딱 신호가 왔을 때 빼야 되는데 상담한다고 타이밍을 놓쳤어. 그러다가 소비자가 가고 슥 냈는데 갑자기 냄새가 확 올라와가지고 무한할 때가 있으시다. 1번 없다. 그런 적 전혀 없다. 솔직해집시다. 없어요. 자, 정리님 있죠? 정호정리는 없다 그러고 진짜 없어요? 호정리더님 소주 참이슬 좋아하죠? 저는 사실 똥방귀 많이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타이밍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때제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 체크해 보셨죠? 2개에서 3개, 두세 개, 두세 개 이하세요, 다? 다 두세 개 이하세요? 5개? 정렬이든 5개. 자, 다른 분, 몇 개예요? 스폰서님 3개. 또,
야, 건강하시네, 다들. 3개. 정호정 리더님. 박영선 리더님 없어요? 2개. 자, 2개에서 3개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똥방귀 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든 누가 똥방귀 꼈다고, 야, 너 장 썩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4개에서 6개. 이런 분들은 이제 장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식습관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자, 근데 7개에서 14개다. 이런 분들은 빨리 가셔야 돼요, 병원. 내시경도 해보고, 만약 변이 잘 안 나온다면 관장도 하셔야 되고, 이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변비가 먼저 올까요? 장 상태가 안 좋은 게 먼저 올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변비가 와도 장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장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까 변비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장 건강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좀 건강하면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제때 변은 못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장 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쾌변과 건강한 장 관리를 위한 생활 팁이에요. 생활 팁. 자,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인데, 자, 첫 번째, 어, 동양식 변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있죠. 앉아서. 그거보다는 지금 요즘에 뭐 동양식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가끔 오래된 상가에 가면 있죠. 근데 저는 저게 더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양식,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 쓰는 그런 변기 조금 이렇게 걸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제가 압을 더 많이 받으니까 장에 별로 무리가 가서 안 좋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 2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문이나 책, 스마트폰을 안 갖고 들어가면 좋은데 저도 이거 항상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항상 신문을 좀 보다 보니까, 보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거 안 가져가면 너무 허전해요. 최대한 좀 빨리 저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될 때가 있고. 아까도 이제 우리 변비 때 한번 체크해 봤죠. 배변 때 강한 힘을 주지 말자. 조금 뭐가 잘 내 맘대로 안 되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면 이게 또 압 때문에 이게 쑥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안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뭐가 쑥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힘을 안 줘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4번째, 좀 미지근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도 좀 하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장 활동에도 좀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앉아 있었다고 하면 뭐 짧게라도 한 2, 3분이라도 맨손 체조 좀 그러니까 좀 움직여 주라는 거죠. 몸도 움직이고 장도 좀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뭔가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음식도 중요합니다. 편식감. 그러니까 보통 뭐 장이 안 좋으면 고기 먹지 마라 이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인체는 굉장히 얽히고 설키어 있겠다 보니까 뭐 장이 안 좋다고 야채만 계속 먹는다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짠 음식이라든지 배달 음식들이 대부분 다 이렇잖아요.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해 주시면 장도 같이 함께 연동 운동이 되기 때문에 좀 내 장들이 이렇게 말랑말랑말랑말랑 이렇게 되겠죠. 운동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걷는다라든지, 그러니까 걷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산보 말고 조금 산보보다 조금 속도를, 그러니까 빨리 걷게 해보셨잖아요. 약간 땀이 맺힐 정도로 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디톡스 이렇게 들어가신 분,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평소에 안 움직이시다가 이걸 하시면서 뭐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이런 운동도 하시고 일부러
지하철도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하시고 이걸 며칠 하시니까 이게 반응이 훨씬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우리가 좀 주변 분들한테 혹시 장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같이 좀 우리가 뭐 제품만 전달할 게 아니라 뭐 마지막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그거는 전 좀 도루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효과가 거의 반감 이상, 반 이상 효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뭐 제 건강 미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몸무게 0.4를 곱해라. 50kg면 2리터, 70kg면 2.8리터. 근데 그것도 힘들면 최소한 1리터 이상은 드셔야 돼요. 자, 특히 아침 공복에 이제 요거는 잘 대부분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 중심으로 좀 많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장 관리에 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식품은 전 제일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침대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제품만 먹는다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하시면서 식품도 드셔야 더 효과도 좋고 개선도 빨리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품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장케어 트리오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장케어 하는데 뭐가 좋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장은정 리더님 어디 계시지? 장은정님 유산균 보통 유산균 왜 먹는다고들 하세요? 장 건강을 위해서요. 장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그 말씀은 안 하시네요. 변 잘 보려고 이런 말씀은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변보다는 네, 저희가 설사할 때 주로 먹고 있어요. 설사할 때 설사할 때 먹으면은 네. 설사가 멈추더라고요. 이제 그게 왜 멈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셨어요? 아니면 이거 먹으니까 설사 멈추네 이 정도만 이해하셨어요? 1번, 2번. 일본이 뭐죠? 그러니까 왜 멈췄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원인을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이유산균 먹으니까 설사가 멎네 요 정도만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우리는 멈추면 좋은데 왜 멈췄는지까지 알면 더 우리가 좀 뭔가 깨닫는 느낌 있잖아요. 네, 유산균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변비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뒷부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비 개선에는 식이섬유를 드셔야 돼요. 유산균은 물론 변비 개선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주목적은 그건 아니거든요. 자, 볼게요. 변비 개선이 아니에요. 우리 장 속에는 미생물이라고 해서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이게 종류가 100개가 이상인데 그 종류 중에 또 파생이 돼가지고 미생물이 38조개, 뭐 혹자는 100조개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데 어쨌든 38조개 이상이 있는데 그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박테리아균도 있고 뭐 살모넬라 균도 있고 많아요. 우리 몸에는.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는데 이 박쥐 같은 놈도 있는 거죠. 중간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38조개, 100조개에는 예를 100조개라고 가정을 하면 25조개는 좋은 거, 15조개는 나쁜 거, 60조개는 중간균인데 우리 앞서 생활 습관을 내가 엉망으로 하면 이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자, 아까 장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중간균이 나쁜 균으로 옮기니까 설사가 나겠죠. 근데 유산균을 먹었더니 유익균이 늘어나면
얘가 늘어나면 중강경 또 여기로 와요. 그 장내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설사가 멈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의 원래 목적은 변비 개선이 아니라 장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자, 안 드시던 분들이 이걸 드시게 되잖아요. 무조건 좋은 반응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애들이 막 헷갈려. 막, 오이씨, 왜 이래? 막, 지네끼리 전쟁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것 때문에 설사나 복통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우리 유산균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까 제가 물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물이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해요.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왜냐하면, 우리 유산균이 들어가서 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물도 쓰고 산소도 쓰고 우리 막 이런 얘기 하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뭐 식이섬유입니다. 뭐 비타민 C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독으로 뭔가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물과 산소와 식이섬유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얘네들이 유익균으로 활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물을 적게 먹었는데 유산균을 먹으니까 물을 더 많이 땡기죠. 그러니까 좋은 유산균일수록 더 이래요. 별로 기능이 없는 유산균들은 이걸 많이 안 끌어다 쓰게, 왜? 위에서 다 죽어버리거든. 우리가 유산균이 저기 장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장 끝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위산이란 건다 죽어버리니까 별로 안 좋은 유산균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좋은 유산균일수록 변비가 발생한다는 거는 내 몸속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뭐 내 몸이 안 좋은데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고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그 별로 안 좋은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내 미생물 환경은 개인차가 다 있어요. 우리가 얼굴 색깔이 다 다르지, 우리 DNA가 다 다를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주가 많은 거를 먹어.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균주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걸 먹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량 섭취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좀 보도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유산균은 꾸준히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먹고 나면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괜찮은데 또 먹잖아요. 닭발도 먹고 치킨도 먹고 막 맥주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막 삼겹살도 먹고 하면 얘가 또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능을 다 소멸할 거니까 2, 3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그때 계속 먹어주는 게 좋아요.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2, 3일에 한 포 먹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 아니고 2, 3일은 막 한두 포씩 안 좋을 때 먹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뭔가 정보를 나누니까 뭔가 기준이 생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한국소비자원에서 재작년 7월 20일 날 보도를 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제품, 전 제품을 조사를 해봤더니,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유산균이라는 놈이 말 그대로 균인데, 얘가 뭔가 막,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생성이 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균도 나와요.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제품이 균이나 안전성 측면에서는 충족을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평균 균 수가 200억 CFU 수준이라서 기준은 만족했다. 그런데 대부분 한두 중에 대표 균종에 편중돼 있더라. 그래서 시중에 파는 걸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세요. 제품에 표시된 균종 수는 1에서 19종까지 다양했지만 3종 이상 균을 함유했다고 표시한 대부분의 제품이 균 한두 종에 편중되어 있더라. 그게 광동 뭐 장영 유산 뭐 나와요. 제품 얘기도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얘기를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산균으로 인정하는 건 CFU 수는 100억 마리까지만 되면 인정을 해줘요. 유산균으로, 그러니까 1에서 100, 그러니까 100억 마리만 채우면 그러니까 유산균으로 허가를 해줘요. 자, 그런데 종합평가 요약을 볼게요. 균수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대부분 제품은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핸드폰이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각 회사별로 이렇게 어떻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쭉쭉 봤어요. 이렇게 제일 비싼 제품이 지금 HPO 덴마크 유산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균수가 453 CFU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가 72%.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유산균이긴 해요. 근데 얘를 봤더니 1,533원이에요. 우리 거 얼마일까요? 우리 거 1,2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초기에 배우시는 분들은 스포츠멘토 여쭤보세요. 얘네들은 맨날 균종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 거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내려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거는 균종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BL04, HN019라는 영어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춘천의 여성, 춘천의 30대 여성, 이게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고요. 30대 여성들 주민번호가 있죠. 주민번호를 쫙 매겨봤더니 그 중에 굉장히 우월한 여성, 그게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티스 중에서도 BL04, HN019 거기까지 내려가요. 카탈로그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조금 흥분했냐 하면 얘네들은 균종 얘기만 했는데도 이게 하나에 1,500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균주 한 단계 더 내려가 있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비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비교를 이렇게 이 중에 보면 요게 메뉴에 게 그거예요. 그 전인아 씨가 광고하는 거. 어느 집에 가도 하나씩 있는 거 노랗게 되는 거. 그 제품이거든요. 가격이 220원이래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게 찾은 게 아니고요. 그냥 유산균 뭐 이렇게 소비자 평가 이렇게 치면 나와요.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잘 안 보죠. 안 보고 관심이 없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놈은 제가 이제 균주한테 조금 뭐 이게 어려운 건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요 놈이 거의 80%예요. 근데 우리 이번에 1월 달에는 W 있죠. W 그 여성분들 Y존에 그 좋다는 이제 그 제품은 락토바실러스라는 것밖에 없어요. 100%. 근데 이제 락토바실러스랑 비피도박테리움 이제 영어라서 어려운데 락토바실러스는 얘네들이 그 서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성들 질이라든지 이런데 뭐 이게 쉽게 서식을 하는데 비피도라는 놈은 굉장히 이게 배양하기도 힘들고 온도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죠. 균주가.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유산균은 100억 마리 중에 락토바실러스 좀 저렴한 한 90억 마리 넣어놓고 비피도박테리움도 아까 여러 가지 보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렴한 거를 넣는 경우가 많대요. 이거는 뭐 우리 저 지난번에 서익환 약사라는 그분께서도 강의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성비를 따졌을 때 이게 훨씬 더 비싼 게 아니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안내를 드리고 싶은데 세계 3대 유산균 회사가 있어요. 덴마크의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덴마크 듀폰 다니스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원래 다니스코가 덴마크 회사였어요. 근데 미국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해요. 캐나다의 로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제품이 다니스코에서 균주를 만들어요. 다니스코에서. 그런데
이건 뭐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에 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카탈로그에 보면 제조명이 아메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야, 니네 다니스코 거라며. 왜 아메이,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조사가 아메이로 바뀌었냐 하면, 이 제품이 365 전에 니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 번씩 굳었잖아요.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아메이에서 이런 거죠. 아, 균주는 너무 좋은데, 이게 완제품을 다니스코에서 들여오다 보니까 품질 문제에서 이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균주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포장을 아메이상으로 바꿨대요.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카탈로그에 보면 제조사는 아메이로 돼 있어. 근데 균주는 요걸 쓴다. 다니스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산균 좀 이해되셨죠? 아,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고 이 정도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은 변비 개선보다는 내 장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먹어줘야 되고 꾸준히. 그리고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니다. 다 같은 유산균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도 사실은 장 관련돼서는 정보가 되게,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지만 간단히만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변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고 배변량을 증가하는 것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장에 따라서도 또 달라요. 소장, 대장에 따라 식이섬유가 좀 달라요. 그래서 수용성인 것, 요 놈이 수용성이거든요. 파우더로 돼 있는 거. 이 친구는 소장에 주로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대장에 주로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친수성이래요.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요.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내 몸에 물이 좀 적어도 수용성은 먹으면 잘 녹기 때문에 괜찮은데, 물도 잘 안 먹는 사람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요 똥구멍 찢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물을 확 빨아당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내가 뭔가 그러니까 배변 활동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수용성부터 먼저 시작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차츰 괜찮아졌을 때 불용성으로, 아니면 뭐 카보조스를 드셔보신다든지.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비 개선을 위해서 식이섬유가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배변 활동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그 8강 때도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뭐 콜레스테롤을 뭐 이렇게 하고 담즙산을 접수하면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도 그래서 6대 영양소, 8대 영양소 들어간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같이 드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 많이 드셔야 되고요. 맹물을 좀 먹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요 제품을 좀 물에 타서, 요 제품이 또 이제 유산균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유산균도 먹고 식이섬유도 먹고 했는데도 뭔가 장도 개선이 잘 안 되고 변비도 잘 개선이 안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 주변에, 이스트비나 시네트롤을 좀 또 권해 보시면 또 그러니까 장이 좀 개선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반대예요. 반대. 장 습관을 망치는 습관, 이제 망치는 습관 10가지 습관을 보면 다 반대인데 그 중에 9번 있죠. 9번. 약 많이 드셔도 안 좋아요. 약 많이 드셔도. 예. 그 약도 이렇게 자주 막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조금만 안 좋으면 먹고, 뭐좀 변비 있으면 막 빨리 빼고 싶어서 막 약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보다는 요거 반대 행동을, 이제 습관을 좀 가지시다 보면 조금 개선이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되는 습관을 하면 장 건강이 개선이 될 거니까 굳이 약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렇게까지만 진행을